미지의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곳 광산.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혁신을 낳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하며 유구한 자연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광산가치 발굴 프로젝트 도시광산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광산의 눈부신 내일을 펼쳐 보입니다. 기후 위기와 식량 불균형, 농촌 고령화 속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는 오랜 시간 잊혀진 단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누룩. 대한민국에서 누룩을 제대로 만드는 곳은 단 2곳. 그중 하나가 바로 광산구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 누룩 생산지. 그 흔적이 광산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곡자는 전통 방식으로 누룩을 제조하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업체로 196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술의 뿌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희 누룩은 자연 발효 방식으로 제조되어 인공적인 첨가물 없이도 발효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향이 깊고 온도와 습도 등 환경을 면밀히 조절하여 만들어진 누룩은 미생물 균형이 뛰어나 술맛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전통주 양조장에서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막걸리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누룩. 전통의 깊이가 미묘한 균형을 이뤄 아름다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네, 누룩은요, 우리 전통 음식이죠. 발효 음식 중에 어찌 보면 최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효 음식에 대한 가치를 사실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발효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간장, 고추장, 된장, 200여 가지가 넘는 김치류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전통주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발효 음식의 정수, 그다음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발효 음식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누룩.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 중인 업체가 극소수라고 합니다. 최고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좀 안타깝게 된 게 일제강점기 때 그때 되면서 이제 우리 술에 대한 것들이 많이 퇴보가 됐어요. 일제시대에는 그거를 도량용을 통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의 수탈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랬던 그 술을 빚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누룩을 빚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해방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정희 정권 때 오면서 밀주, 그러니까 쌀로 술을 빚는 것들을 많이 금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방주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누룩을 통해서 만들어지던 전통주가 많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룩에 대한 가치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누룩이 사실 좀 만들기도 쉽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그랬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의 압박과 더불어 누룩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까다로운 제조 방식.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처음에 우리가 밖에서 밀을 볼 때 밀 하나에 6조각 내지 8조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반죽기에다가 넣고 한 40kg 정도 있는 데서 이 물을 배합을 합니다. 한 2분 내지 한 3분 정도 배합을 시킵니다. 누룩 반죽의 핵심은 곱게 분쇄된 밀에 적당한 양의 물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반죽된 누룩은 사장님의 정성을 머금고 레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레일에선 다시 한번 반죽이 진행되고 미리 세팅해 놓은 용량만큼 누룩을 만들기 위한 틀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작업자들의 손길이 한 번 더 거쳐지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흔히 알던 누룩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제품은 거짓말 한 달 동안 건조실에 있으면서 발효되면서 현재 이 제품이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전국에서 누룩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는 단 2곳. 그중 하나가 바로 광산구에 위치한 이곳인데요. 이곳의 누룩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적절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 만들어지는 만큼 다양한 곳에서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된 누룩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 전국에서 전통주를 빚는 양조장 및 온라인 판매점, 그리고 소규모 양조장, 그리고 수출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독일 등 나라로 수출되고 있고, 대표적인 곳은 광주, 부산, 각주, 주조장, 당, 도가, 그다음에 충남 한산의 이라는 곳에 오랜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넘어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는 우리의 전통, 우리 광산의 누룩. 과연 이 누룩은 어떤 이유로 전국에서 찾는지, 누룩이 가는 길을 따라 해남에 위치한 어느 막걸리 주조장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누룩을 우리나라에 누룩 만드는 데 많지는 않은데 한 3군데 저희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는 꼭자가 우리밀 누룩을 제일 청결하고 아주 품질 좋게 만들어서 그걸 지금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뭐랄까 잡내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누룩의 향이 너무 강해도 안 좋아하고, 현대인들의 입맛에 옛날 맛을 가미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누룩이어가지고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누룩들을 선별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된 광산구의 누룩. 우리의 누룩은 멀지 않은 곳에서 그 빛을 발휘하고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좋은 막걸리는 누룩이 하는 역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좋은 막걸리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유산균이 앙상하게 활동하게끔 좋은 누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남에 위치한 이 주조장은 직접 막걸리를 사고 그 자리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정원이 가꾸어져 있어 다양한 곳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의 막걸리는 그러니까 쌀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쌀인데 그 중에서도 뭐 찹쌀하고 맵쌀하고 섞어서 찹쌀에서 우러나온 단맛이 저는 되게 맛있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감미료를 추가하지 않으니까 뒷날, 다음날 머리도 아프지 않고, 네. 그래서 좀 찾아요. 일부러 찾아 마십니다. 네.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좋은 환경과 좋은 쌀 그리고 좋은 누룩. 아무 누룩이나 선택하지 않는 이곳이 그토록 오랫동안 광산구의 누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누룩은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달라도 곰팡이균이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퍼지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효 방식이다 보니 수시로 관리하고, 또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문을 개방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 저희가 바닥 난방이 히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를 통해서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그리고 기후에 따라 민감하게 작용하는 누룩. 이토록 만들기 까다로운 누룩을 이곳에선 끝까지 계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없어지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먹는 전통술의 근본은 이 누룩에서 시작되죠.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문화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방법 그대로 이어서 우리 것도 지키고 후세에도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내렸던 이 전통적인 발효 재료는 오늘날 점차 그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현대의 발효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룩 대신 효소나 인공적인 방법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룩은 단순한 재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